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며 16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타지에서 순유입되는 인구보다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인구가 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5,058명으로 지난 2019년과 2020년 돌파했던 160만 명 선이 2년 연속 무너졌습니다. 도내 출생아 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2013년 13,000여 명이 태어났지만 10년 새 7,5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인구 6천여 명이 감소했지만 전입과 전출에 따른 인구 증가분은 5천여 명에 그쳐 1,215명이 순 감소한 것입니다. 충북의 고령화 시대는 타 시도보다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1만 6천여 명, 충북 인구의 19.9%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뚜렷한 해법은 요원한 게 현실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올해부터 출산 육아 수당을 신설했지만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충청북도는 해외 사례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돌봄 육아, 투자 유치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등 분야별 정책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 출생 육아 수당과 더불어서 같이 다른 정책들이 같이 가줄 수 있을 때 저희 충북의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 인구 16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3년 전 충북 희망원에 거주하던 33명의 원생들은 결국 시설이 폐쇄되면서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원생들이 희망원 앞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며 집을 되돌려달라고 애원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21살이 된 A군. 3년 전 희망원이 폐쇄돼 18년 동안 평생 살아왔던 집을 한순간에 잃게 됐습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 떨어져 지내는 거니까 신경은 안 써도 얘가 오늘 뭐 했는지 옆에 있어야지 안심이 됐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애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충격도 잠시, 희망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세심한 관심 덕분에 새로운 보금자리에 쉽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20살 이후부터는 자립해야 한다는 걱정이 컸지만 보육교사들의 응원과 시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옮겼던 시설에서는 네가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거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줘요, 최대한. 희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다니거나 자기가 원하는 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일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원생 B군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자신들의 미래는 시설 종사자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전 시설에 있었을 때 못 배운 것들을 다른 시설 오면서 좀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학원 다니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었거든요. 지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시설 가면서 학원 다니고 다른 원생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우리 인생이 좀 더 뺐다? 애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집에서 못하게 막았으니까 제 친구들은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원생들이 원하는 건 그저 시설이 목적대로 정상 운영되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누구와도 똑같이 평범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의 비슷한 시설에서 또 다른 상처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난한 거는 저희 집 아니잖아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원을 해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CJB 박원입니다. 오송역 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금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업무 대행사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인데 경찰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주 금요일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조합 관련 2개의 업무 대행사로부터 해당 조합장에게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실제 조합장 관련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업무 대행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가운데 경찰은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증거물에 대한 사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업무 대행사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들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대가성을 갖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지만 경찰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대행사들이 사업의 편의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면 대가성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들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조합장과 업무 대행사들을 모두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 의원 20명이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장이 부적절한 수의 계약을 맺게 했고 업무 추진비 또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신임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신임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의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데다 민주당 임정수 의원의 불신임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충주의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충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학부모들은 성명을 내고 충주교육지청이 301명의 아이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며 교육장과 담당 직원 등의 직무 유기에 대한 적법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업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중학생 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공공청사를 새로 지을 때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몇 년 후에 주차장이 부족해질 것을 알고도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충북대병원 호흡기 질환센터. 충북도 등의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각한 주차난에 부딪혔고 8년이 지나 요즘 250억 원을 들여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신축 절차에 들어간 청주 서원보고서도 이처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차장을 최소화해 설계할 예정이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다가 많이 노력은 했으나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가지고 법적 대수인 75면 정도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만 110여 명에 하루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만 600여 명. 이대로라면 보건소가 새 건물로 옮겨가도 지금보다 대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의회에서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서원보건소 지하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입니다. 75대를 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주차면 수만 확보하려던 정주시는 의회의 지적이 나온 이후 지하 주차장을 포함 150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어차피 이왕 질 거면 100년을 위해서 진다고 생각한다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주 흥덕구청사를 비롯한 상당수 공공청사에 지하 주차장 설치를 외면해 왔습니다. 충북대 호흡기센터나 서원보건소 사례를 보듯 몇 년 후에 후회가 없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생명인 스타트업 기업들에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식재산권인데요. 이런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충북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스타트업 업체가 만든 복합 재난구조용 에어 캡슐입니다. 기존 4명이 투입되던 피난기구와는 달리 바퀴를 이용해 혼자서도 구조와 이동이 가능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소재와 보호 덮개로 2차 피해를 예방했고 부력을 이용한 해양 구조에도 용이합니다. 신생업체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허청장상 등을 받았습니다. 충북 지식센터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특허 출원은 물론 미국 등 해외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는데 해외 의료기기 인증이나 그리고 해외 특허권 취득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IP 나래를 통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재산권. 신생업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상용화를 위해 충북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을 의미하는 IP 나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2개 신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32개 국내외 특허와 5건의 상표 출원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한 투자 유치만 26억 원에 달합니다. 창출된 IP를 가지고서 IP 금융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충북 지식재산센터는 올해도 충청북도와 특허청과 협력해 신생업체의 창업과 지식재산권 창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주택가격이 월간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충북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01% 하락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1.25%나 급락하며 역시 통계 작성 이후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월간 단위 주택 가격은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충북은 매매와 전세 모두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영동군과 유원대학교가 갈등을 끝내고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어제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유원대가 내년에 아산 캠퍼스 일부 학과나 정원을 영동 본교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영동군은 대학에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원대가 충남 아산에 캠퍼스를 조성해 영동 본교 입학 정원을 축소하면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은 정영철 군수 취임 이후 관계 개선이 모색됐습니다.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대상인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회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청주시는 회계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 지역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0만 원의 장기 근속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장려금은 지역 인재의 충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전체 100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청주 무남생태공원 캠핑장과 바비큐장이 정상 운영됩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이용 요금은 공휴일 기준 2만 5천 원입니다. 바비큐장은 무료지만 공휴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당일 추첨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 당일 반려견 놀이터는 휴장합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